우려감이 짙은 요즘 시장이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조금 희망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3대 지수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훨씬 더 빠지면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보합권까지 들어오면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저희는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 글로벌 인사이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무역 전쟁 여파 지속되나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 주셨습니다. 네네. 지금 백악관에 따르면 협상을 시도하는 국가들이 많다고 하는데 결국은 중국이 맞불이 놨죠. 우선 오늘 밤에 나온 소식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전화 통화를 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계 히스토리를 강조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미일 관계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입장을 바꿀 것 같고요. 네. 정상 간의 회담은 사전 조율이 돼 있고요. 결론도 이미 나 있는 상태에서 회담을 하게 됩니다. 네. 통화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로 결론이 났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에 대해서 1조 달러를 투자한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좀 우호적인 부분, 희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최근에 뉴스 보면서 이시바 총리가 미국에 토라질 대로 토라졌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지난 2월에 1조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때만 네. 해도 일본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가 좀 약화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부과된 관세는 24% 관세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쵸. 이러한 이유로 일본 증시 최근에 하락률 또한 나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잠깐 말씀드린 부분도 있겠지만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은 일본에 대한 관세 부분보다는 동남아에 대한 관세 부분이 좀 더 일본에 영향을 주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제조 시설이 대부분 다 동남아에 가 있죠. 자동차 부분도 그렇고 산업성 시설의 네. 대부분의 시설들이 동남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관세 부과가 일본에 데미지를 주는 상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들이 해외 국가에 대한 타겟팅보다는 국내 리쇼링이라고 하죠.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생산 기지를 만드는 부분을 국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국내로 네. 들어와라. 이 메시지이거든요. 이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에 대해 유연한 스탠스를 보여줄 것 같고요. 일본 이외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제는 출구 전략 차원에서 유연화된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연화된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선은 긍정적인 전망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방금 전에 그림으로 아시아 증시 급락률을 봤거든요. 네네. 어쨌든 중국 증시가 오늘 가장 크게 좀 내리는 그렇죠.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중국과 미국이 가장 이 제목과 같은 고래 싸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중국이 13%, 대만이 10%, 일본이 8%, 우리가 5% 빠졌습니다. 네. 왜 유독 중국과 일본이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을까요? 우리에 비해서? 근데 중국은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이유가 아니고요. 네.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해서 주가 하락했던 이유가 아니고 지금은 무역 전쟁이 아니고 환율 전쟁입니다. 네. 1차 무역 전쟁, 지난 2018년도에 있었던 무역 전쟁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의 흐름이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하는 내용에서의 상황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17년도에 미국의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무역 협정을 맺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협정이 깨졌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25% 관세율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 중국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했냐라고 한다면 위안화 절하를 진행을 했어요. 절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위안화가 6위안이었거든요. 네. 6위안을 7.2위안까지 약 20% 정도를 인위적으로 절하를 시켰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1, 국내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1를 1,000원을 1,200원까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25%의 관세에 대한 부분을 환율로서의 상쇄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때의 트라우마, 미국 경제가 이때 경기 침체로에 가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이 당시에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로 인해서 들어오는 물건 가격은 높아졌고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작동했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영향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발효시켰던 내용을 판단해 보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진행했죠.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금리 인하를 진행했어요. 네. 이때의 승리자는 중국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중국 증시 항생 기준으로 역대 신고가를 찍었고요. 이후에도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미국은 이때의 상황은 주가가 일시적인 하락이 나타났었고 물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줬지만 미국과 중국의 2018년도의 무역 전쟁의 승자는 중국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와 같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 중국 증시가 오늘 크게 하락한 것은 4월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 역레포, 그러니까 뭐냐면 절상을 최근 4월에 들어서 3회 지금 시켰습니다. 절하를. 네. 그러면서 위안화가 7.25 위안에서 7.3 위안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내용이죠. 여기에 그 RP를 통해서 일부 조정을 하는 위안화 현상에서의 지난 목, 금, 주말까지 해서 3번을 걸쳐서 위안화 조정을 했는데요. 지준율 인하를 하게 되면 여기에 큰 폭의 위안화 환경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무역 전쟁의 내용이 실제로는 환율 전쟁으로의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에 대한 반응으로 중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 일본 증시는 왜 하락을 했냐? 8% 가까이 하락을 했냐 보면 네. 일본의 그 엔화가 달러 엔화가 150엔 수준에서 최근에 145엔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전에 지난해 그 8월에 경험했던 내용이 있었죠. 엔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하면서 네. 우리 국내 증시가 그 당시 230포인트가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의 상황에서도 엔캐리 자금 이탈로 인해서 엔화가 움직이는 상황의 흐름으로 연동된 일본 증시의 하락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궁극으로는 무역 전쟁에서의 상대 관세나 보복 관세의 내용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러한 환율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시장에 영향력을 주는 상황 하에서 증시의 급변동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언제쯤 마감이 될지, 마무리가 될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일단 환경적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증시 내적인, 그러면 이 환율 전쟁의 상황이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을 연동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와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에 대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채권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는 우호적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의 금리가 지금 3.8까지 내려왔죠. 4.5에서 점점 내려와서 최근에 3.8로 추락을 했어요. 일본의 금리도 1.5%에서 1%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자본들의 경우에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사면서 주식을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장기적인 하락 경로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채권을 매수하면서 주식을 파는 해지성 개념에서의 매도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판단해 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런 증시 격언이 있죠. 투 갭에는 맞서라. 투 갭. 네, 그러니까 갭을 2번 주게 되면 이때는 시장에서의 반등 요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장 상황에서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 갭에는 맞서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투 갭 오늘 시초가 하락하면서 갭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3갭이죠. 네. 오늘까지 목, 금, 월요일까지 해서 3갭이 나타났습니다. 이 3갭에서는 당연히 자율반등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대표님 잠시만요.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강한 탄력으로 양전을 했거든요. 네네. 나스닥이 3% 넘게 거의 4%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그런가요? 네. 지금 혹시 바로 탄력이 나타나는 건가요? 지금 2갭, 3갭 차원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진행되는 거죠. 이건 기술적 분석에서의 흐름이고요. 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내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더라도 환율 전쟁으로 비화돼서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기본적으로 이 변동성의 흐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죠. 이시바 총리가 전화했던 것도 출구 전략 차원에서의 흐름이고요. 두 번째 채권에서의 흐름과 통화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게 단기적 흐름에서의 최근 시장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술적 측면도 이러한 반등 요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의 흐름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판단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강한 확신을 전해주셨습니다. 관세 정책은 유연해질 것이고 기술적 구간으로도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